네, 안녕하세요. 우선은 일단 제가 샌디에고에 현재 왜 있고 또 샌디에고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저는 지금 6개월째 교환학생을 하고 있고, 2025년 9월부터 지금 2026년 3월까지 하는 교환학생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죠? 한 달도 안 남았죠. 네,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이고, 어, 일단 교환학생은 제가 대학생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이 되면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긴 했었는데, 이게 뭐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생이 돼 보니까 군대도 있고 뭐 학업도 있고 이래서 살짝 좀 먼 뭔가 목표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근데 이제 1학년 하고 군대를 빨리 가야겠다 해서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, 전역하고 나면 학교 1년 하고 바로 교환학생을 가는 게 낫겠다. 왜냐하면 제가 지금 3학년 1학기째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, 더 늦어지면 4학년이어서 그때는 정말 교환학생을 오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3학년 1학기, 한국으로 치면 3학년 1학기고, 여기서는 지금, 그쵸, 여기서는 두 쿼터인 교환학생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은 되게 많았어요, 저희 학교는. 그래서 뭐 유럽 쪽도 있고 아시아권도 당연히 있고 미국 쪽도 있고 했는데, 왜 샌디에고를 골랐냐? 그건 크게 이제 세 가지 딱 제가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저는 서핑을 해야 돼서 샌디에고를 골랐는데, 어, 원래부터 서핑을 했던 거는 아니고 아예 서핑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전 보드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일단 바다에서 제가 노는 걸 되게 좋아하고, 바다 가도 뭔가 바다 수영하고 이제 밖에서 태닝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. 근데 이제 일단 바다가 제가 가는 교환학생으로 가는 곳에 바다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, 그러면 바다에 갔으니까 서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, 딱 샌디에고를 찾아보니까 서핑의 성지라는 거예요, 진짜.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고 서핑하기 너무 좋은 곳이다. 그래서 갑자기 그게 확 이렇게 저한테 꽂혀가지고, 나는 무조건 서핑을 해야겠다. 그래서 뭔가 여기에 와서 또 교환학생이니까 여유롭게 바다에서 서핑하고 수영하고 나와서 뭐 타코 하나 먹고 이렇게 바다에 누워서 태닝하고, 이런 모습이 제가 샌디에고를 봤을 때 바로 그려지더라고요, 머릿속에. 그래서 뭔가 미국이니까 사실 도시나 이렇게 되게 어 사람이 많은 곳보다 좀 사람이 없고 조금 더 캘리포니아다운, 약간 정말 캘리의 그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곳을 가고 싶다라고 해서 서핑 때문에 샌디에고 온 게 크고요. 두 번째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타코입니다. 이게 좀 웃긴 이유긴 한데 제가 타코를 진짜 좋아하는데, 여기 이제 샌디에고 바로 아래가 멕시코예요.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, 사실 어떻게 보면 현지 분들이죠. 현지 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시는 그 타코집 가서 타코를 먹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일단 서핑을 하죠. 그리고 바닷가에서 놀다가 나와서 타코를 먹죠. 그리고 바다에 누워있죠. 이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, 원래도 타코를 좋아해서 아 여기 와서 꼭 타코를 내가 많이 먹어야겠다. 이 멕시코 분들의 현지 손맛을 내가 한번 느껴봐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영어입니다. 당연히 이제 교환학생을 오는 이유의 가장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언어적인 거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게. 근데 저도 사실 영어를 더 배우고 싶었어요. 사실 원래도 잘 하는 편은 아니고 이제 어렸을 때 배운 영어가 전부인데, 제가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다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, 어렸을 때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한번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했던 거에 멈춰 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영어를 좀 더 해야겠다. 그래서 여행을 좋아해서 이제 막 유럽 다니고, 전역하고 나서 이제 유럽 뭐 네팔, 태국, 뭐 일본 뭐 이런 데 이제 쭉 다니면서 영어를 쓰는데, 이게 생각보다
굳더라고요, 입이.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전달도 잘 안 되고, 그래서 아, 영어를 좀 열심히 배워봐야겠다. 좀 말하는 거라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. 해서 영어를 좀 더 배우고자 미국 샌디에고로 오게 되었습니다. 이제 뭐 그 외의 이유로는 사실 제가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닌 편이죠. 네, 많이 다닌 것 같아요. 옛날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면 또 여행 가냐, 또 뭐 해외 갔냐 이렇게 하는데, 그만큼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고, 그렇게 여러 군데를 가면서 느꼈던 게, 아, 내가 여행객으로 와서 여기가 좋지 않을까. 또 뭔가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여행의 어떤 그 더 이상 새로운 여행이 주는 그 새로운 느낌이나 어떤 그런 여행지에서 받을 수 있는 영감이나 이런 게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여행객이 아니라 내가 여기 사는 사람으로서 한번 해외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유도 있었고, 제가 미국 대학원을 오고 싶어서 사실, 아, 그러면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, 그것도 미국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. 사실 저는 해외 여행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항상 너무 잘 맞고, 항상 너무 재밌고, 그랬어가지고, 아, 난 되게 해외가 잘 맞는다. 나는 한국이 나를 닮지 못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아, 해외에서 살면 나 진짜 잘 살 것 같다. 이런 뭔가 막연한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제 주변 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. 아, 사실 뭐 외향적인 사람도 맞긴 한데, 사실 그 외향인 중에서도 정말 외향인인 사람이 있고 좀 덜 외향인인 사람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좀 덜 외향인인 사람에 속하는데, 제가 저보다 말이 많거나 외향적인 사람이 있으면 제가 엄청 아무 말도 안 합니다. 근데 이제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소극적이다, 내성적인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막 엄청 외향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어서, 물론 이제 이것도 만족하긴 하지만, 아, 조금 더 이 미국에서의 그 외향적인 바이브,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막 스몰 토크하고 모르는 사람이랑 되게 길 가다가도 얘기하고 인사하고 이런 외향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, 그런 에너지가 많이 느껴졌는데, 그런 거를 좀 배우고자 여기를 고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고민이 많고 좀 잡생각이 되게 많은 성격인데, 이제 캘리포니아 하면 되게, 아, 다들 막 이렇게 여유롭고 되게 칠링하고 약간 시원시원하고 이런 되게 삶을 즐기는 듯한 바이브가 많이 떠올랐어요. 또 그런 이미지 좀 있기도 하고. 그래서 아, 여기 오면 나도 이 삶을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, 잡생각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바이브를 좀 배워야겠다라는 뭐 이런 여러 이유를 가지고 샌디에고에 오게 되었습니다. 사실 미국을 결정하게 된 이유나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10년 전에 미국에서 아까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, 아까 얘기했듯이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,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그 사이에 1년 정도를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 밑에 동네에 있는 샴페인이라는 동네에서 1년 정도를 살았었습니다. 근데 그때 되게 좋았어요. 되게 좋았고,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, 아, 나도 성인이 되면 정말 교환학생을 가야겠다, 아니면 해외에서 살아야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미국 생활이 좋았었습니다. 그래서 뭔가 그때 얘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제가 거기서 이제 현재 중학교를 다녔는데, 사실 중학교를 생각하면,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두였다. 굉장히 어, 좀 그렇게 안전한 학교는 아니었다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, 이제 여기 와서, 여기가 이제 샌디에고가 되게 부자 동네예요. 부자 동네고, 이제 4년제 대학교를 왔다는 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또 좀 집에 돈이 있고 등록금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오는데,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해보고 이 샌디에고에 있는 뭐 중학교 이런 데를 볼 거 아니에요.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제가 다녔던 그 중학교가 아닌 거예요.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
일단 학교 운동장이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학교가 철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운동장에서 기다리다가 등교 시간 땡 하면 문이 열립니다. 그리고 한 2, 3분 정도밖에 문이 안 열리고 다시 문이 닫혀요. 그러면 이제 어, 등교를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이 잠겨 있는 거죠, 한마디로. 그냥 학교에 진짜 락업 돼 있는 겁니다. 그럼 이제 만약에 늦게 들어가려면 초인종 눌러서 이제 뭐 그 오피스한테 연락해서 얘기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학교였습니다. 그 문도 막 방탄 표시돼 있고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이고 어리고 이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그 연예인 딘딘 씨가 말한 그 본인의 학교 생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제가 살았던 데는 그거보다는 더 안전한 동네긴 했지만 뭔가 학교 생활이 조금 비슷한 면들이 많이 느껴졌어요. 일단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전교생 중에 한국인이 저하고 제 친형하고 어떤 한국인 친구 한 명, 딱 그 세 명이 전부였고 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흑인 아니면 히스패닉계 친구들이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배운 영어도 그때 어렸을 때 배운 영어도 되게 조금 어린 영어, 어린 애들이 쓰는 영어기도 하고 조금 살짝 점잖은 영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가 그런 영어를 쓸 수는 없으니까. 근데 그런 영어밖에 안 나오니까 뭔가 미국에 성인이 돼서 다시 와서 좀 점잖은 영어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때 미국 생활이 제가 저한테 되게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이때 미국에 사실 한국에 있었으면 막 선행학습, 중학교 선행학습하고 벌써부터 고등학교 준비하고 이런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. 사실 한국에 있으면. 근데 이제 그때 부모님이 형하고 저하고 이제 가족 다 같이 미국에 오면서 저희 그 1년 동안 그냥 아예 학업적인 어떤 거를 터치하지도 않으셨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때 옴으로써 뭔가 저희한테 이런 학업적인 기대를 안 해야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인지 또 미국에서의 그 어떤 약간 시도해보고 잘 못하더라도 해보고 이런 문화적인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농구도 잘 못하면서 농구부에 들어가고 뭐 친구들하고 축구도 계속 하고 사실 한국이었으면 정말 주전 벤치에나 앉아있을 실력인데 나가서 열심히 뛰고 이랬던 도전하고 또 이런 시도해보고 뭔가 잘 하지 못하더라도 해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런 좀 뭔가 태도를 좀 배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때 제가 말했듯이 아까 친구들이 대부분 흑인 아니면 히스패닉계였는데 제가 이제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막 인종차별 얘기도 듣고 갔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너무 잘해줬어요. 일단 너무 잘해줬고 저를 되게 약간 특별하게 뭔가 약간 뭐라 해야 할까요? 살짝 신기하게 봤던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그 신기하다는 게 안 좋게 신기한 게 아니라 신기하니까 되게 같이 놀면서 재밌게 놀고 막 저한테 한국말 알려달라 하고 약간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고 느끼면서 아, 이 미국에서의 그 외향적인 바이브를 얻어야겠다라 생각한 것도 여기서부터 좀 뭔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. 서슴없이 다가가고 좀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놀고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쌓여오면서 제가 결국에는 이렇게 샌디에고에 오게 됐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게 됐습니다. 일단 제가 미국을 오게 된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기억하는 미국은 다 10년 전인 거예요. 지금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면 예전에 막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미국은 이래 였는데 지금은 미국은 이래? 이럴까?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너무 10년 전은 한참 전이니까. 그래서 뭐가 달라졌을까?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제가 와서 정말 달라졌다고 느낀 게 정말 많습니다. 일단 제가 그 중학교 때 경험했던 되게 친근하고 처음 보는데 막 잘 대해주고 같이 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
처음에 딱 이게 기숙사에 들어오고 학교에 이 대학교 와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너무 어색하고 낯을 가리고 약간 그 친근한 느낌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아 만나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약간 What's up 이렇게 해야 되나? What's up 이렇게 하나? Yo 막 이렇게 하나 했는데 바로 Hello, Hi, How are you doing? 아,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 내가 무섭게 생겨서 그런가? 왜 그러지? 했는데 다른 친구들끼리도 되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왜 이럴까? 내가 정말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다른 건가? 아니면 중부와 서부의 차이인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여기는 이제 가을 학기가 이제 9월이 가을 학기부터 새 학기 시작이어서 신입생들이 막 들어옵니다. 이제 저도 그 신입생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게 되고 제 기숙사에도 신입생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똑같죠. 그 동네에서는 그냥 만나는 친구들한테 아 뭐 약간 이렇게 좀 세게 말하거나 좀 되게 친근하게 대할 수 있어도 저희가 대학교 가면 한국 대학교도 그렇듯이 다들 격식을 차리죠. 막 존댓말하고 동갑인데 안녕하세요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도 당연한 거더라고요.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까 잠깐 말했지만 여기 샌디에고는 진짜 돈이 많은 동네입니다. 땅값도 엄청 비싸고 사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에서 은퇴를 하시고 오신 그 돈이 많으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돈이 많은 집안이었거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어 제가 점잖은 영어를 되게 배우고 싶었던 것도 맞지만 뭔가 그 사람한테 온 풍기는 그 사람들이 풍기는 그 바이브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투나 이런 게 너무 어색하긴 했어요. 그런 게 좀 있어서 뭔가 점잖은 영어를 기대했지만 점잖은 영어를 막상 들으니까 좀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잘 몰랐는데 저는 진짜 그 서핑, 타코, 영어 해야지 이 세 개 생각하고 왔는데 이 UCSD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UC 샌디에고가 공대 학교더라고요. 제가 만나는 거의 뭐한 80% 90%의 친구들이 다 공대생이어서 왜 이러지? 했는데 여기가 공대 학교였어요. 그래서 아 약간 공대생 친구들의 그런 바이브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달랐던 게 그 말투도 다르지만 말하는 거에 빠르기도 되게 달랐어요. 어렸을 때는 뭔가 제가 말하는 속도나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거나 잘 이렇게 듣기가 편했는데 일단 엄청 빨라요. 뭐 가게에 가거나 아니, 애들 말하는 걸 들어도 너무 빨라서 이게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.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 막 웃어요. 근데 저는 절대 웃지 못합니다. 그랬는데 그렇다고 뭔가 내가 영어를 이 정도로 못 알아듣나? 이 정도로 못 알아들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싶었더라도 너무 빨리 말하니까 이거를 좀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룸메가 지금 5명 있는데 그 룸메들끼리 얘기를 하면 대부분 신입생이에요. 그리고 나이가 정말 어립니다. 저랑 같이 제 2인실에 사는데 제 룸메는 17살이에요. 신입생이라서. 그래서 관심 분야도 일단 너무 다르고 얘기하는 게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하는 거에 저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런 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뭔가 그때는 제가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다시 오니까 약간 좀 어울리기가 좀 힘들다. 약간 그 벽이 조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구들끼리 노는 그룹에 있어서 이게 인종별로 그룹이 나뉘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약간 어 아시아계 친구들은 아시아인들끼리 놀고 흑인 친구들은 흑인 친구들끼리 놀고 백인 친구들은 또 백인 친구들끼리 놀고 약간 이렇게 그룹이 나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얘네가 약간의 어떤 좀 차별이 있고 약간의 그런 좀 경계심? 뭔가 약간 그 서로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게 있나? 이런 생각을 했는데
어, 좀 있어 보니까 사실 그런 이유는 아니고 뭔가 한국에서도 저희가 대학교 가면 비슷한 성격이나 막 잘 맞는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잖아요. 또 만나고 같이 놀고 자주 놀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게 어렸을 때는 교실이라는 한 반에서 너네들끼리 잘 사이좋게 지내야 돼, 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교실이라는 그 우리 속에 있지만 대학교 가면 그게 없어지듯이 이제 여기도 그런 게 없어지니까 잘 어쩌다 보니 이제 잘 맞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같이 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당연히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고 또 좀 말이 잘 통하고 이런 친구들하고 저절로 어울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인종끼리 모이는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다른 이유일 수도 있죠. 근데 어 네, 그렇게 그룹이 좀 나뉘긴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와서 또 되게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. 이게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역변을 해서 저의 그 외모 때문인지 아니면은 제가 단지 성인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렸을 때 제가 갔을 때는 거의 12살, 13살 이러니까 길거리에 이제 혼자 걸어 다니면 어른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 부모님 어디 계시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고 그게 되게 저한테 호의적으로 뭔가 반겨주시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여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이제 주변 사람들 딱히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막 누가 다가오면 약간 주춤해하고 사이비인가? 약간 그렇게 심지어 캠퍼스에도 막 서로 말을 거는 사람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학교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가벼운 스몰 토크나 인사는 하지만 엄청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만큼 그냥 길 가다 만나서 친구가 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도 확실히 한국보다는 스몰 토크도 많이 하고 길 가다가 눈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또 그런 거는 뭐 아직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한국 나이보다 만 나이로 하면 저희가 어려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25인데 만 나이로 하면 23이란 말이죠. 그래서 내가 23 만 나이 사니까 가면 젊어지겠지. 이 나이의 어떤 그 연령 규범의 기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 룸메가 17살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20살, 21살 정도예요. 그리고 이제 23살, 24 되면 대부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. 또 군대도 안 가기 때문에 심지어 남자애들도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저랑 비슷한 또래인 친구들은 대학원생이거나 아니면 캠퍼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는 그 룸메들이 이제 뭐 같이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좀 친해지고 나서는 저한테 엉클 성은이다, 엉클 유 이렇게 부르기도 장난식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도 아저씨 소리를 이제 듣는데 여기 와서도 엉클 소리를 듣는구나. 그리고 한국만큼이나 여기도 그러한 좀 나이대 기대하거나 어떤 나이대 뭘 해야 된다 이런 연령 규범이 조금 있긴 하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낀 것 같습니다. 네, 뭐 크게 이렇게 제가 샌디에고에 오게 된 이유도 여기서 와서 그 10년 전과 다르다고 느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봤고요. 네, 다음으로는 샌디에고에서 제가 새롭게 느낀 거 샌디에고라는 뭐 10년 전과 달라서 느낀 거 말고 샌디에고라는 이 도시에 와서 새롭게 느낀 것들 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
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.